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암호화폐 소식은 계속됩니다. 오늘 날짜 2019년 2월 9일 암호화폐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좀 큰 상승이 있었죠. 비트코인 7%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라이코인인데 26%나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볼륨이 확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장의 신호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이르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약간 이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륨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오늘 3,700불까지 올라갔었고 다음 타겟은 4,000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승의 요인이 무엇이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예측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라이코인,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라이코인에서 최근에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 그 익명성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 빔의 민불 토큰의 그러한 익명성 기능을 가져와서 쓰겠다. 그리고 이제 빔과의 파트너십 그 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것이 비트코인 상승까지 주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어제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이제 그 SEC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ETF는 언젠가 반드시 승인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이 이제 CNBC에서 보도까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라이코인 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라이코인 역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라이코인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 이제 오늘 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라이코인 숏을 치셨던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다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아무튼 한 가지 여기서 약간 불안한 것이 있는데, 이 보통 CNBC에서 어떤 것을 보도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뒤집어져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CNBC에서 떠들수록 암호화폐 가격 하락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도 이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라이코인은 시총 4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작년 11월 이래 최저다. 가격 변동성이 적은 건 좋은데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제 오랫동안 잘 버티다가 크레이기랑 우지안이랑 막 싸우면서 그때 엄청난 떡락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크레이그 때문에 떡락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핑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상승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만 할 뿐, 두 가지 이론으로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세력들이 심심해서 한번 들어 올렸나 보다 싶어요. 이러다가 언제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4,500불대까지 쭉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짐작하기가 힘들죠. 다만 이제 어제 제가 만든 영상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이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로부터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좋은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고래들의 지갑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연구 세금 공제.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 개발 분야에 블록체인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는 싸그리 몰아내자, 암호화폐는 두들겨 패자, 이런 특이한 그런 전략 혹은 정책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 법무부대, 과기정통부 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갈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기반 해외 송금 여부에 그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이용자들은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강경한 반대 속에 기획재정부 역시 자금 세탁 우려만을 이유로 사전 규제를 외치면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전면 허용 그리고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혀서 이달 중 열릴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송금을 한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학비나 용돈을 송금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해외 법인이 경영 자금 등을 안전하게 보내는 동시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바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역시 그 꼰대들이 이런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조건부 허용이 아닌가. 이건 뭐 똥이랑 된장이랑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나는 혹시 똥을 먹을지도 모르니까 된장까지 싸그리 갖다 버리겠다, 이런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상당히 좋지 않죠. 여러가지 분야에서 돈을 아끼고 또 사업 투자 자금도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싸그리 몰아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되 암호화폐가 들어가면 다 쫓아내겠다, 잠재적 범죄자다.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더 잠재적 범죄자인 것 같은데, 나라의 미래를 망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4차 산업 중에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에 다 밀리고 있죠. 이러다가 중국 그 깡패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면은, 기술 쪽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취급할지 저는 그 부분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 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핑계를 대고 있죠. 사기가 나면 어떻게 하죠? 잡아야죠. 규제를 놓고 이놈들 다 때려 잡아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 건수도 2017년 514건으로 2016년 대비 38.5%가 증가했다. 아직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CO 참여 시 기본 개념, 기술 등 미리 학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블랙리스트를 공유해서 해킹 피해 보상 등 투자자 보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넷째, 암호화폐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등장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ICO 같은 거 투자를 하실 때 혹시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CEO 이력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던 양반이었는지,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군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런 쪽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지인 말 믿고 투자를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사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IC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씨가 말라가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잡코인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잡코인, 잡거래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되는 국내 소식,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발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평생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빗썸에서 이번에 OTC 이제 장외거래 플랫폼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름은 오르투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이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영국, 홍콩,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지사를 설립해서 관련 서비스,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계 회사인데 한국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일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국내에선 일단 인식부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국내 소식, 티몬 테라 다음 달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국내 1호 소셜 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다음 달 도입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테라는 암호화폐 결제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막바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국내에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하는 것은 괜찮을런지 송금은 못하게 막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 한 가지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이제 시민들이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초안 상정되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하원 집행부서 및 행정분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제 해당 법안은 이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향후 암호화폐 세금 납부 관련 대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주마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하원 의원이 이제 블록체인 기록 법정 인정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 달러가 엔화를 제치고 드디어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로 미국 광의통화 14조 2천억 달러에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만은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보급 수준이 높아지고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IMF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민간은행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공과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모네로 수석 개발자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마치 라이코인 같이 말이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받게 된다면 세계의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내역이 추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많은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이외에 이제 범죄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각국의 정부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과학 분야 글로벌 비영리 단체에서 블록체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 인사이드에서 이야기하기를 2025년에는 의료 분야 블록체인 기술 가치가 약 1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 노다지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이제 의료 분야라든지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머리 좋은 이제 어린 친구들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너네들 나중에 뭐 할래? 하고 물어보셔가지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한번 공부를 해봐라. 너 나중에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인터넷 범죄 조직이 돈 세탁을 하는데 이제 고도화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돈 세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음먹고 추적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범죄에 사용되게 되면은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범죄 조직들은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닥치는 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암호화폐를 물고 늘어질 그런 이유는 없는데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IBM이 이번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하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블록체인이 정말 미래에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된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IBM의 가치도 이제 같이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벡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CFO 스콧 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영 상황에 따라서 ICE가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에 2천만 달러에서 최대 2,500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저씨 일단 문 좀 열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 CFTC에 돈이라도 좀 먹이시고 그래가지고 좀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제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오락실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처럼 벡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일단 개장부터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민이 창업자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찰리 슈렘의 자산 3천만 달러를 압류할 권리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윙클보스 쌍둥이가 찰리 슈렘에게 100만 달러를 주면서 저기요, 이 비트코인 5,000개만 좀 사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하고 돈만 먹고 비트코인을 이제 주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정확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찰리 슈렘, 나쁜 놈이죠. 돈만 꿀꺽한 이제 나쁜 놈들, 자산도 압류하고 이제 싸대기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 핀테크 기업 필리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공과금 지불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전기세 등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 이름은 아톰입니다. 이 아톰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 관련해서 이제 리플사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쪽에도 진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중국의 거대 거래소 후오비입니다. 후오비가 이야기하기를 작년 2018년 하락장이었죠. 그때 거래량이 2017년 대비해서 100%나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오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개 국가 내 15개 사무실에서 1,3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 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래소들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이거 역시 중국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벌써부터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선진된 국가라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봐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완전 양아치죠.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삼성이랑 이렇게 계약을 하고 광고판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계약이고 뭐고 다 싹 없애버리고 지들 멋대로 이제 광고판 내리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약이라든지 그런 개념조차 이제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다 내 맘대로다.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제는 기술 분야에서도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식을 찾아보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채굴 컨트롤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거래소들 얘네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우려되는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 세계 ICO 거래량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2018년 4분기 ICO 규모가 3분기 대비해서 약 25%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하락장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규제가 강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CO 업체들이 이렇게 돈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갖다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증권거래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일단 이름은 식스 거래소예요. 이제 예전에 ETP 만들어낸 곳 있죠. 여기입니다. ETN과 ETF 통합된 상품인 ETP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스위스 식스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래 플랫폼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집중이 되고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서는 이제 자체 증권형 토큰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버와 이트레이드가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 보이저가 6천만 달러 규모의 역합병 방식으로 캐나다 토론토 벤처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버의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설립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 보이저,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베타 테스트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신기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사려고 하면은 여기 시스템 플랫폼 내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에 가격이 가장 낮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와보면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 계속해서 이제 그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을 이제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그 업체들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유저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확장성이 잘 돼 있는 아마 그러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수를 할 것이고, 아마도 페이스북 내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페이스북 내에서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텔라 포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포스가 스텔라 XLM의 하드포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나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놨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이제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 딴에는 스텔라 코인 하나당 XLF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하드포크를 이게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은 스텔라 포스, 즉 하드포크가 되는 이 사기 코인은 기존의 스텔라 루멘 지갑들과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여러분들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 스텔라 루멘의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장 비밀번호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해킹 조심하시고 사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어느새 영상이 꽤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매일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자료 조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